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49페이지에 윤선도의 몽천요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살펴보고요. 제목 살펴보고 보기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을 살핀 후에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윤선도는 1587년에 태어나셔서 167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둘 다 거치신 것이죠. 호는 고산입니다. 고산 윤선도. 그래서 윤선도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수능에도 자주 출제가 되셨고요. 오우가, 어부사시사, 견회요, 만흥 등 아주 명작들이 많아서 정철과 함께 윤선도 고전시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문관을 하셨고요. 수많은 성품이 강직하셔서 수많은 모함, 참소, 탄핵 등으로 유배 생활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유배 생활에서 지었던 대표적인 작품이 견회요입니다. 자연에 은거한 적도 많았고요. 특징적인 행적은 여러분 42세가 되던 해에 왕자의 사부 스승이 되어서요. 복림대군 우리 병자호란 때 인질로 청나라로 끌려가다 심양으로 인질로 볼모로 잡혀갔던 분인데 훗날 효종이 되죠.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거 선조죠. 그다음에 광, 인, 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조의 아들이 효종인데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효종을 심양에서 모셔와서 복림대군을 왕자님을 스승 가르쳤던 사람이 윤선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효종이 등극하고요. 효종이 등극하게 되고 효종이 등극하게 된 후에 1652년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환갑이 지난 66세인 거죠. 그때 이제 왕은 효종이 됐고요. 이제 왕자가 아니고 왕이 임금이 된 거죠. 그래서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막 이게 전국을 전전하면서 은거하고 귀양 유배 당하고 그래서 효종이 자기 스승님인 윤선도를 청와대로 그러니까 궁으로 한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승지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제수한다고 하죠. 보통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직이 된 거죠.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면서 그 당시 동인과 서인들의 이제 다툼, 당쟁이 심했는데 이 탄핵을 하게 됩니다. 탄핵을 하게 돼서 탄핵 상소문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면직, 바로 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병을 핑계로 바로 여기 양주 있죠. 양주, 남양주 위에 있는 양주, 동두천, 그 구리는 그 양주에 고산이라는 곳에서 은거를 하다가 이 작품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몽은 여러분 제목을 볼게요. 몽은 꿈몽, 악몽, 그죠? 태몽 할 때 몽이고요. 천은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하늘 꿈을 꿨다, 꿈을 꾸다, 하늘 꿈을 꾸다 라는 노래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작품을 보시면 석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석줄로 되면 뭐라 그랬죠? 세 줄로 되면 선생님이 시조라고 했죠. 그죠?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줄 시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 줄은 시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리즈로 1수, 2수, 3수 이렇게 됐죠. 영화가 아니고 시리즈물은 1회, 2회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1수, 2수, 3수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네 라고 하면 결국 연시조가 돼요. 연시조, 연결된 시조이고 쌤이 누차 얘기하지만 연시조와 가사는 바로 아주 고전시가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순위가 되고, 그래서 이 작품도 선생님이 출제 확률 별 5개 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로 넘어갈 텐데요. 항상 보기를 먼저 작품 보기 전에는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보기입니다. 작가 66세 되던 해. 임금이 효종 임금이고요. 태정태세 문단세 광인 효연 숙경영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윤명선 광인효 그죠? 인조 다음 효. 그때 효종이 예전에 복림대군이었어요. 왕자일 때 윤선도가 스승님이었거든요. 사부가 바로 윤선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대우를 해준다고 일종의 그 전관예우 이런 거죠. 전관예우 옛날에 있었던 스승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윤선도를 조정의 높은 벼슬인 동부승지에 임명하니까 고관 대신들이 이 중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정적들 정치적인 적이 정적이고요. 그리고 서인들이 문제 삼아 탄핵을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윤선도 개인은 임금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곳에 나아간 거지만 이 대신들은 임금의 사부라는 인연으로 벗을 내는 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작가가 자연에서 응가하다 17만 만에 속세로 돌아왔는데 결국 대신들의 시기와 헐뜯음, 우리 이거를 참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참소, 헐뜯는 말로 그를 맞이하는 세상에 대한 허탈한 마음, 그 다음에 실망감, 좌절감을 돌려서 우의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레고리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 그 수능 특강 44페이지에 화왕계 할 때 꽃 얘기 나오잖아요. 꽃 얘기. 그래서 보통 식물이라든지 동물, 이솝, 우화처럼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의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처음에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선생님이 249페이지에 필기해줬던 내용들이 비슷하게 이 페이지에 2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볼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옥황상제 이런 말이 나요. 옥황상제. 그래서 옥황상제를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둘게요. 백옥경, 그 다음에 옥황상제, 그 다음에 신선들 뭐 이런 얘기를 좀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에도 시비루 나오죠. 그리고 옥황상제, 신선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하늘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아까 백옥경 그랬는데 백옥루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1수, 2수, 3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사람들은 천상계, 즉 하늘 위 세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하늘천, 위상, 세계계
천상계입니다. 자, 근데 천상계에서 천상계는 어디 있냐면 달에 있어요. 달나라에 있어요. 근데 달이 궁전이 있는데 그걸 월궁이라고 해요. 월궁. 그러면 거기도 서울이 있어서 그 서울을 백옥, 보석이죠. 백옥으로 만든 서울이라고 해서 백옥경이라고 했고요. 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옥황상제는 어디 사냐면 백옥경에 살고요. 백옥경에 이제 궁전에 삽니다. 월궁에 삽니다. 근데 거기에 누각이 있는데 그게 백옥루입니다. 백옥루. 그리고 누각이고, 그다음에 그 누각. 그다음에 그 궁전 있잖아요. 궁전. 그걸 광한전이랍니다. 광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살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옥황상제죠. 그래서 지금 옥황상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머리에 치르렁 이런 멋있는 모자 쓰고 계시죠. 이렇게 쓰고 계신데 요 임금이라고 합시다. 임금이 이제 웃고 있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쌤이 그릴게요. 자, 뒤에 이제 모시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제 임금님이, 옥황상제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옥황상제, 이 백옥 할 때, 그죠? 황제입니다. 상제는 하느님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신선들이 있는데요. 신선들이 좀 못된 신선들도 있는 거예요. 못된 신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신선의 모습을, 표정을 조금 사악하게 이제 그리겠습니다. 충치벌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또 하나를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신선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신선들입니다. 못된 신선들이죠. 근데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작가가 적강을 하게 됩니다.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강, 유배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지상계로 떨어지는 작가의 모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지러워 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지상계가 되는 것이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17년 만에 다시 올라갔는데 바로 떨어지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화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옥황상제 있죠? 임금이죠, 여러분? 신선들이 정적과 간신이 되고요. 화자는 충신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드리겠습니다. 옥황상제는 임금, 그러면 자기가 왕자 때 가르쳤던 이제 효종 임금이고요. 효종 임금이 불러서 올라갔는데 신선들이 모함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삭직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옥황상제 얼굴이 표정이 밝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슬퍼서 이렇게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임금입니다. 임금. 옥황상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들은 간사한 신하 또는 정적, 정치적인 적, 애님이죠. 폴리틱 애님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충신으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결국 허탈하다. 아까 보기에 나왔던 대로 허탈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 다음에 좌절, 이거를 총 3수로 만든 연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생시런가, 다음에 물음표, 꿈이런가, 물음표. 생시는 여러분 깨어 있을 때입니다. 꿈과 반대말인 거죠. 꿈인가 생시인가, unbelievable,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죠. 백옥경, 백옥경은 바로 천상계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서울입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서울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옥황상제, 즉 임금은, 효종 임금은 옛날에 내가 임금의 스승이었잖아요. 왕자였을 때 나를 반가워하시지만 but 신선들은 날 싫어한다, 꺼린다, 싫어하는구나. 느낌표 영탄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신선들이 우의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간신, 바로 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정치를 하면 서인 세력이라고 해요. 서인 세력, 서인들. 두어라 그러면 느낌표 치고 냅둬라 이런 뜻입니다. 오호였나, 다섯 오, 호수호, 그다음에 안개, 연기, 안개, 달 이런 거죠. 그러면 자연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주를 참고해서 오연을 보니 결국 은퇴한 후에 자연에 은거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죠. 결국 작가가 양주 고산에 와서 찍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분수임이 옳구나 하고 영탄을 했습니다. 결국 서인들 미워, 임금 계속 못 모셔서 아쉬워,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내 분수를 받아들여야지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수 가겠습니다. 풋잠을 꿈을 꾸어. 우리 꿈이라고 했으니까 이 제목에 있는 몽천요의 그 몽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꿈을 꿨어, 이런 뜻이죠. 시비루. 그러면 시비루는 바로 천상계에 있는 누각이죠. 천상계에 있는 누각. 시비루, 백옥루, 둘 다 천상계에 있는 누각입니다. 누각. 나무로 여러분 약간 사이즈가 큰 정자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니 그러면 역시 또 과거가 되겠고, 옥황상제는 웃으시지만 신선들이 날 꾸짖어요. 그래서 날 참소한다, 모함한다, 그 다음에 비방했다, 날 탄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그 1수의 초장과 2수의 초장이 연결되고요. 올라가니 들어가니, 백옥경의 11호에, 그 다음에 옥황상제는 방귀시나 신선들이 꺼리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어라 어즈버, 그래서 1수 2수가 각각 초장, 중장, 종장이 대꾸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즈버 하는 말은 그냥 아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되고 영탄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백만업이라는 매우 큰 숫자를 얘기했는데요. 매우 많은 정도로 보면 되겠죠. 창생은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 창생 백성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의 이야기를, 서민의 삶을 어느 겨를에 물으리 하면 물을 수가 없다. 결국 신선들이 날 꾸짖기 때문에 임금께 민생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수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이지러지다 라는 단어는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뭐 없어지다니까 없어졌을 때 하늘이 무슨 기술로, 어떤 테크닉으로 이걸 기워냈는가. 우리 깊다거든요. 깊다.
동사가 깊다인데 바느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됐는고 배곡루를 중수할 때, 중수라는 단어는 건축물이 이제 되게 낡고 해진 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헌 것을, 헐어버린 헌 것을 손질하여 고친다는 뜻이에요. 누가 국가가 기울어졌을 때 이거를 바로 세웠는가 라고 하죠. 그러면 하늘이 이질어졌다, 배곡루를 중수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 국가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건한 기술자, 그러면 장인 바치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충실이 되겠죠. 그래서 옥황상제님께 아뢰어보려, 그러니까 물어보려, 말씀드리려, 말씀드리려 했는데,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못 물어보고 지상계로, 그죠? 지상계로, 그다음에 자연으로 결국 돌아오고 말았네라고 허탈하게, 내가 아쉬워, 그러니까 억만창생의 일을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국가 재건을 누가 했는지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물어보고 지상계로, 즉 시골로 내려온 것이 허탈하고 야속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고 좌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작품 정리를 1분 내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작가 윤선도가 그 효종이라는 임금이 옛날 왕자였을 때 스승이었는데요. 왕이 윤선도를 이제 벼슬로 다시 불렀을 때 17년 만에 청와대로 복귀, 즉 경복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인들이 탄핵 상소로 결국 면직당하고 양주 고산으로 갔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꿈꾸다 노래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하늘에 있는 배곡경에 배곡루와 시비루라는 광안절이라는 궁전에, 여기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궁전에 시비루 12개의 누각 옥황상제가 계신데 옆에 있는 이 신선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신선 선관들이 간신 정적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서인 세력들이어서 결국 나는 임금께 올라갔지만 결국 모함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풀이 해볼게요. 꿈인가 생신가 배곡경에 올라가니 옥황상제는 반기시지만 신선들이 날 꺼리는구나. 내비두어라. 은퇴 후 자연에 은거하는 것이 내 분수임이 옳구나. 풋잠을 꿈을 꾸어 시비루 누각에 들어가니, 하늘 위로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나를 보고 웃으시지만 신선들이 나를 보고 꾸짖네. 백만억 백성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어볼 수 있겠느냐. 하늘이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원했단 말인가. 배곡루를 다시 건설할 때, 손질할 때 어느 기술자가 이루어냈단 말인가. 옥황상제께 말씀드려 보려 했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와서 너무 허탈하고 아쉽다. 오늘 몽천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